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오늘 대선에 출마하는 이 당대표의 사퇴 시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당원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란 비판 나오죠.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현행 당원대로라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 건데 민주당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예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개정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로 쭉 가는 것을 당 전체가 밀어가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당원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살펴보면 일단 처음에 이재명 대표는 당 연임에 도전한다. 이게 기정사실화된 거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출마한다. 이것도 또 기정사실화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당권을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 헤게모니를 놓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보면 법률적으로만 보면요. 정치적인 목적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상당한 사유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커요. 근데 당원들의 선출로 된 대표의 임기를 갖다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바꾼다. 늘리고 줄인다. 글쎄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뭐 국회에서 대통령 임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법적 쟁송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면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이 과연 유리할 것인지, 지금은 지지율이 높지만 어떤 변수가 생기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안 내려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김영진 의원의 문제의식도 저는 이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진 의원 문제의식 얘기했습니다. 친명에서는 김영진 의원이 공개 반대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바꿔서라도 간다는 뜻입니까? 지금 뭐 이제 최고위에서 논의를 되는데 뭐 어제도 이제 이해식 대변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 지도부가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검토해서 결정을 했겠지요. 물론 당무위와 중앙위가 남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주축으로 한 당 지도부 사무총장, 최고위원, 전략위원장 등등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 소지의 뭐 어떤 조항들, 일련 조항을 뭐 건든다거나 지방선거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조항들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상당한 사유로 어떤 나름대로 조항을 손보긴 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요. 길게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는 좋지 않은 결정 같다. 그렇게 좀 근시안적 판단 같다. 저도 김영진 의원과 같은 의견들을 줄곧 피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당원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뭔가 끝까지 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당원들의 마음을 이해하나 대권이라는 큰 길을 갔을 때는 어떻게 당원들만 가지고 그 집권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굳이 당헌 당규를 지금 고쳐서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을 할 수도 있겠다는 여지를 두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내 경선 후보로 나온 분들과의 어떤 공정한 어떤 경쟁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런 그 당내에서 규율 자체를 이게 불필요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향후의 어떤 대권과의 편안한 길을 놓기 위해서 당연당규를 손본다. 이거는 좀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두 분이 뭐 평소에는 주로 맞섰는데 이 부분에 가서는 의견이 좀 일치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라면 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도 유죄다. 이런 논리로 공세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김강민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서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걸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판결문에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유죄 판결 자체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유죄라고 확정적인 판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냥 공격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하나의 숙제는 재판부에서 얘기한 이재명 이 대표의 당시에 있어서의 지사로서 관련성.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방북에 대한 대가성을 애매하게 인정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제3자 뇌물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난 조사 때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고 들은 바 없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밝혀왔고 그 부분이 지난 체포영장에서 기각될 때 법원에서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검찰이 다시 기소를 한다면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알았냐 몰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냐 몰랐냐를 다투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자신을 위해서 했다? 이 경기도지사가 있는 모르게 했다?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재판부가 범행 동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송금한 목적, 불법 송금한 목적에 대해서 쌍방울의 사업용이냐 주가 조작용이냐 이걸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것은 이제 대북 그러니까 경협의 송금 대납한 것이다. 스마트폰 비용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줬다는 것을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범행의 동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에 17번에 걸쳐서 영장에 보면 보고를 했다라는 취지가 나오고 이화영 부지사의 보고뿐만 아니고 실제 경기도에서 방북 요청 공문도 한 2건 나오고 그러니까 물적 증거, 진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가 볼 때 공범 혐의까지는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자체를 다퉜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유됐다, 협박됐다 뭐 이런 건데 이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항공법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말은 본인의 자백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화영 부지사는 본인은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보고했다라고 하는 건 자백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럼 그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가 자백의 유일한 증거가 되면 이거는 유죄 증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따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했다는 진술 왔다 갔다 뒤바뀌었잖아요. 이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민주당은 이 검찰의 조작 수사를 비판하면서 지난 3일 발의한 이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사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뭐 수사 검사 탄핵 부분들은 확정적인 게 아니고요. 아직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혐의라든지 전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징검다리 삼아서 민주당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검찰에 대한 어떤 좀 투명하지 못한 그런 그 사적 권력의 남용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특검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특검법 자체가 검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검사를 탄핵할 필요 없이 이 검찰 자체가 결국에는 진술을 회유하고 강요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에서도 이미 없는 사실 그러니까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노리고서 북한과의 이런 동거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검찰이 공소장에 마치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가담한 것처럼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엄중한 어떤 위반 사실들이 드러났다는 어떤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특검법 자체는요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하나 짚어보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요.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대통령이 상실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도 지금 정치권이 이제 84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과 엄밀히 그거 얘기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좀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그냥 지나쳐 왔는데 실제 여기에 보면은 대통령은 재직 중에
그러니까 소추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 죄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는다. 그 재판이라는 건 기소 이후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소 안 되기 때문에 재판까지 정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는데 이미 기소가 돼서 피고리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소추되지 않지만 계집중의 범죄로 탄핵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불거지면 탄핵이 안 되느냐 그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고인이 된 대통령은 피고인이 먼저 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탄핵은 안 돼요. 재집중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이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어떤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형사상 소추도 안 되고 그다음에 탄핵도 안 되고 이거 무방비 상태냐 국민 입장에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소환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해석론상으로 보면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피고인이 대통령 된 뒤에도 재판은 멈추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 전에 범했던 범죄로 탄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피고인이 된 이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의 재판은 이게 정지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국민 유권자의 뜻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여론 간의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또 법률가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는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몸풀게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나오고 이미 이 정도 멘트 나오면은 이미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한 95% 정도 하고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계단 형식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가 제일 처음에 이제 참전했던 게 KC 인증입니다. 당시에 이제 해외 직구 금지를 정부에서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비판을 했죠. 대안도 제시했고요. 그거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서 차별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연평해전 부분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국민의힘 연찬에 그러니까 워크숍에 참여해서 당시 이제 저 가혹행위로 인해서 군에서 사망한 그 군인의 연결식이 있는 날 술을 먹고 어퍼컷을 날리는 그 모습과 대비되게 본인 스스로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번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가 그거였죠. 정치개혁이죠. 지구당부와.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개혁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이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들. 네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부분들을 비판하는데 헌법 84조를 두고 나서 치고 들어오는 것들. 결국은 이것들이요. 양비론입니다. 양쪽 다 먹겠다. 결국에는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전체에 대한 어떤 지지율을 내가 차별을 통해서 먹고 또 이재명 대표와 제대로 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나다. 라는 측면의 두 가지가 지금 거의 다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원구성을 두고요. 여야 주말 사이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여야 입장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방탄이 그 목적 아닙니까?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쥐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데 모든 힘을 썼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목리는 총선 불복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은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정청래, 박찬대, 최민희 이렇게 내정을 이미 했습니다. 협상 없이 그대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할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우원식 의장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원식 의장께서 의장 취임하기 이전에 6월 30일까지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오늘 본회의를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정이 합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중지하셔서 6월 30일까지는 원하는 원구성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약속을 지키실 걸로 보이고 만약에 약속을 어기시고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일부 원구성을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부 보이콧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강대강 대치라 그랬는데 강대약 대치예요. 국민의힘의 대응이 너무 약해요. 이 상태로 매일 끌려다니다가 사실 2021대 국회처럼 아예 대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대응하잖아요. 저희가 일부 선출에 협조를 하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도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의장실 앞으로 가서 약속 지키라고 항의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대 약에 대치고 우원식 의장 한 대로 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는데 일단 받아들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은 그냥 밀어붙여 가는 겁니까? 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 강대약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어줬죠. 예.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 민심이 어깃장이 심합니다. 22대 민심을 받들어야 되는데 저는 뭐 강탈 얘기하는데요. 법사위원장을 왜 어떻게 뺏어옵니까? 이거 법대로 하는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법치주의, 법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협치와 협상이 안 됐을 때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근데 예. 협치, 협상을 할 생각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법사위를 가져와서 특검을 거부하는 전국을 만들겠다.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보호하겠다. 그게 수가 너무 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예. 국민들이 명령한 만큼 그대로 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 말. 저희 그러면 헌법대로 하는 대통령 거부권도 비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법 이전에 국회라는 게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이게 형성해가는 과정인 것이지 예. 그 과정에서 소수당들의 얘기들을 녹여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이 만들어주셨다고 하는데 국민의 45.1%의 지지를 또 국민의힘에 줬거든요. 그 말은 민주당에게 의석수는 소선거구점이 그렇게 같지만 조금 더 협의해서 하라라는 국민의 명령이 저변에 깔려 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 14번을 쓰신 거 좋은데 예. 그래도 최소한 역대 정권에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없었어요. 예. 그다음 말씀드리면 47점 몇 % 얻으셔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의견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0.73%로 되신 분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전 반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잘하세요. 양쪽이 또 다시 뜨거워지셨는데 어쨌든 오늘 강행할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